자,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다 똑같이 그냥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 또 요 근래 한 30년간의 한국의 주식시장들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락이 있은 이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거죠. 이 대세 상승장은 시작이 되면 짧으면 4년, 짧은 대세 상승장이 한 4, 5년 됐고요. 긴 상승장이 이번에 11년, 12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이죠. 그 전 구간이 기간은 뭐 4, 5년에 끝날 건지 혹은 뭐 예를 들면 10년 이상 갈 건지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단계는 4단계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뭐 4년에 끝날지 10년 가까이 갈지 뭐 이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단계를 잘 아시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단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포인트를 잡아서 매도 시점, 수익 실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는 수익 실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역사상 지난 100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6번째 대세 상승장인데요. 이 2008년 이후에 일어났던 그걸 가지고 제가 4단계를 구분을 해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장 3번과 박스권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눠지고요. 1차 반등기가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1차 반등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1차 반등기는 요인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집니다. 2008년부터 시작됐던 걸 예를 들면 1차 반등기는 대체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반등기는 전 고점 대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반 정도 상승하는 겁니다. 절반 정도 상승하는 게 1차 상승기고요. 그 다음에 1차 상승기는 대체적으로 심리적 대전환의 힘으로만 올라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상승기는 거기서부터 전고점을 회복하는 직전까지 혹은 회복하거나 전고점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라고 대세 상승기 2단계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고점 부근까지 가는 거고요. 2008년에 예를 들면 2008년은 1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전고점 회복까지 대체적으로 한 27, 8개월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2차 반등기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고요. 1차 반등기, 2차 반등기는 사실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으로 나눠서 절반.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만에서 2만까지 떨어졌으니까 1차 반등기는 2만 5천까지 보면 되고요. 이건 대략입니다. 정확하게 2만 5천 뭐 이렇게 따지고 드시면 이제 안 됩니다. 1차 반등기가. 2차 반등기는 거기서 전고점까지 가는 겁니다. 3만 부근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른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시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대세 상승기들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연준이 막대한 돈을 퍼붓는 그런 거. 연준이 막대한 돈을 퍼부어가지고 실물 경기를 떠받들었던 것은 2008년 이장하고 이번 장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호임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가 대선을 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도 스타일이 다르죠. 뭐 다 대선이 있다고 대선 기간에 막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폭락 이후에. 그러나 트럼프는 주가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죠.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올라야 트럼프가 대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제만 가지고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실물 경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감 경제는. 중요한 것은 숫자죠. 표면상 나타나는 지표죠.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지표로서 트럼프가 아주 잘했다. 경제를 잘 끌어올렸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주가입니다. 트럼프가 주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 외에도 많은 지표들이 뭐 제조업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희비가 엇갈리고요. 일단 대중을 설득시키기에 가장 좋은 게 경제 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주가예요. 그런데 이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잘해도 4분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3분기 걸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3분기 거 가지고 선거가 안 됩니다. 1, 2분기를 지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2분기에 지금부터 이제 4, 5, 6에 나오는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역사상 최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저히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트럼프가 그 경제를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지금 대공황 수준까지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연준에서도 지금 9%, 많게는 그 이상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은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또 실업률이 또 고용이 일어나고 이제 올라가게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충격이 있지만 이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실업률도 빨리 올라가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경제 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주가 이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3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선 경쟁을 하면 민주당의 주자가 정해지면 지금 6월에도 정해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다 경선이 미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포기를 하고 그냥 그래서 지금 바이든하고 샌더스 둘인데 샌더스가 아예 중간에 포기를 하면 6월에 결정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7월까지 가야 되는 거죠. 투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7월까지 가면 7, 8, 9, 10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 3, 4개월 동안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딱 그래서 제가 포인트 잡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4차 경기 부양 슈퍼 부양안이 나오죠. 이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 지금 땡겨서 하는 건데요. 비장의 카드를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2조 달러 혹은 그 이상. 뭐 인프라 투자만 한 2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이제 슈퍼 부양책. 그걸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복을 위해서. 이런 부양책의 규모 그리고 그 부양책을 굉장히 신속하게 썼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추가 세금 감면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막 쏟아붓고 그걸 가지고 불만들을 막 잠재워 놓고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주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막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근데 그 주가는 트럼프의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트윗 한 번 하는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혹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도 이제 따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가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트윗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힘만 가지고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표는 주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부분들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1차, 2차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3만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부분 뒤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2차 반등기까지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3차 반등기로 가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박스권 기간을 갑니다. 이게 이제 제 3단계, 대세 상승의 3단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박스권 기간이 있어요. 2008년 때는 이후에는 15개월 정도 박스권 기간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반등기가 오는 거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총 그래서 한 4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이제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3만까지 보면 5천, 7천 요 분위기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올랐다. 그게 3차 반등기. 그래서 대세 상승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1차 반등기, 2차 반등기, 그리고 3단계 박스권, 그리고 4단계 3차 반등기.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지난 100년간의 한국 한 30년 정도 되고요. 주식 역사 미국보다 좀 짧고, 앞에 있었던 투기장들을 다 빼버리고, 조금 더 건전한 이제 투자적 측면에서 올라왔을 때 한 30년, 35년 보거든요. 그 시점, 그리고 미국의 한 100년, 또 다른 나라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대폭락 이후의 대상승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대세 상승장 4단계 중에 몇 단계에 파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는 1차 반등기, 2차 반등기, 박스권, 그리고 3차 반등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성들은 어떤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사실 조기 경보 시스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호 포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변화 감지에서 실현까지의 순서를 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견자의 통찰 그리고 그 다음이 신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호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반응이 와요. 해석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오죠. 그리고 나서 실물 경제가 구현이 됩니다. 실물 경제에서 이제 그 반응 혹은 예측들이 이제 구현이 되죠. 실제화되죠. 그리고 나면 이슈가 점화가 돼요. 이슈가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평균 수익보다. 그건 당연합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100년간 혹은 짧게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다우로 표현하면 다우로 비교하면 다우 주식시장이 대략
평균 6.7 혹은 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냈어요. 한 30에 35년 동안. 매년. 물론 이제 매년 똑같이 낸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많이 냈다가 뭐 1, 20% 냈다 어떤 때는 더 떨어졌다 하겠죠. 그렇지만 쭉 평균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인데 그거보다 더 잘 내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매수하고 더 좋은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앞 단계, 지금 변화 감지 실현까지 제가 순서로 말씀드렸죠. 이 앞 단계 나온 거예요. 선견자의 통찰과 신호. 선견자의 통찰은 뭐 이런 겁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신비적 능력이 아니죠. 선견자의 통찰은 뭘 의미하냐면 변화 가능성들을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요.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나타날 신호를 미리 추론하는 사람이 선견자의 통찰입니다. 이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리 먼저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신호를 미리 추론하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짜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오늘 그 강의처럼 각 단계마다 최저 바닥에 가는 신호, 폭락이 시작되는 신호, 바닥에 가는 신호,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을 알리는 신호, 상승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는 신호, 그리고 대세 상승이 또 끝나는 신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추론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선견자의 통찰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혹은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혹은 좀 더 나은 신호를 알아서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요. 대부분은 시장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 해석 반응. 즉, 시장이 지금은 이제 바닥이 다 됐어. 라고 시장이 다 인식을 하고, 주위에서 물어보면 한 서너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전문가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늦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 시장의 반응이죠. 네, 투자 시장의 반응. 이때 움직이면 사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죠. 최악의 경우는 실물 경제 다 구현이 된 거예요. 다 회복이 됐네. 그리고 이슈가 다 점화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얼마를 벌었네. 지금부터 보니까 몇 배가 뛰었네. 그때가 최저점인데. 이런 얘기가 그냥 신문상에서, 언론상에서 다 하는, 이런 때가 되면 아주 늦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의 타임에서 신호가 나올 때 해석이 나오기 전에 신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신호를 보고 해석들을 여러 가지 갈래로 하는 거거든요. 그 신호가 나올 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신호가 나올 때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호와 반대되는 건 소음이거든요. 그러면 소음이 9가지라면 신호는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소음 중에서 신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신호도 진짜 중요한 신호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정말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 가까운 신호, 여러 가지 신호,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뭐고 그 신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신호가 나오면 해석을 사람들이 할 텐데 그 신호가 나오고 해석을 미리 거기까지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이미 다 해서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이 신호가 맞았더라. 왜냐면 3단계 해석 단계 가면 수많은 신호들이 나오면 그 신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이 해석이 올바르다고 나중에 결정이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보통은 신호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석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나오기 전에 신호가 뭔지를 추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신호들을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신호들을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신호가 정말로 옳은 신호인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호가 나오면 그 여러 신호 중에서 진짜 신호가 뭔지를 찾아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속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신비적 능력이 아니고요.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옥석들을 가리고 나에게 맞는 신호가 뭔지, 그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있고 상승을 알리는 신호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강의의 초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제가 이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세미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 세미나의 특징은 뭐 이랬으니까 무조건 따라오시고 무조건 그냥 뭐 공부도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제가 지시한 대로 하십시오라는 세미나가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세미나를 원치를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은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하시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제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 있는 스스로 그게 제가 원하는 세미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3번의 기회로 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회는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이에요. 앞으로 2번의 기회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 2번의 기회에서 중국의 기회는 지금의 기회도 비견이 안 될 때 훨씬 더 커요. 네, 가장 큰 기회예요. 그 기회들에서도 물론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해드리겠지만 그 기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기회들도 이것과 패턴이 사실 8, 90%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 때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더 날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더 날수록 어떻습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제 조언대로 연말 연초부터 미국 주시장 대조정을 대폭락을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제가 그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3만 됐으니까 하방에다 걸어놓으세요라고도 제가 뭐 지나가듯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했으면 그때 3만쯤에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하방에다 걸어놓으셨다면 수익이 이 구간에 두 번째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은 그랬지만 다음에는 이번에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좀 이제 쪼개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뉴스를 쫓지 말고 그래서 신호를 쫓아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뉴스를 쫓지 말고 신호를 쫓아라. 앞으로. 물론 그 신호는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데 뉴스는 소음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막 움직이죠. 또 뉴스는 막 증폭이 되고 또 요새는 또 가짜 뉴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안에서 신호를 쫓아야 돼요. 뉴스를 쫓지 말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뉴스를 쫓지 말고 신호를 쫓으셔야 됩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 통찰 보고서나 혹은 투자 세미나를 연말 연초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글로벌 시장 통찰력과 지혜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있죠. 지금도 국제유가에 대해서 국제유가 폭락을 했죠.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18년 후반에 그때 이제 76불에서 국제유가가 쭉 떨어졌을 때 40불 밑으로 떨어져서 30불 중반 후반대로 왔을 때 제가 재상승을 대비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좀 뒤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쭉 50, 박스권 있을 때 제가 통찰 보고서에서도 뭐 연말 세미나도 그렇지만 통찰 보고서에도 제가 그랬어요. 아마 제가 이제 뒤져보니까 8월 15일 통찰 보고서에 제가 냈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꽤 상승을 해서 오랫동안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이제 리세션의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그렇고요. 이제는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순식간에 지금 불 때까지 폭락을 했었죠. 그것도 역시 다 그런 어떤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초반에 했듯이 미국 주식시장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연말 세미나도 그랬고요. 올해부터는 미국 주식시장 대조정 대비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상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미국 주식시장을 쭉 끌고 가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은 2020년 대선 후 뭐 아차하면 뭐 대선 좀 되는데 그쯤 그러니까 연말 그러니까 11월 3일이 대선이니까 뭐 빠르면 대선 끝난 이후부터 바로 혹은 내년 초 뭐 요 정도가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 대폭락이죠.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가장 큰 시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2020년에는 이미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때 분석 기억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역사상 지금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 최고의 수준의 버블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어할 수 없는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2020년 전후로 해서 연말이나 2020년 연말이나 연초가 대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대폭락이 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0년 한 해 중간 조정 대략 한 12에서 15% 정도의 하락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한두 번 정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3만에서 뭐 더 막 추가로 높게 올라갈 4만 5만까지 올라갈 힘도 없기 때문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고점 정도 됐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주식시장 대조정에 대비하셔라. 그래서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두 번 정도의 12에서 15% 정도의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리버스장에서는 굉장히 꽤 괜찮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튜브 방송에는 최근 날 1월 15일까지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신호와 좀 더 하면 힘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호와 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법을 공개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